안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초등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 가져왔습니다. 얘를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서 내가 얘를 케어를 할 수 있을까? 얘가 공부를 할까? 안자는 있을까? 라는 거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초등 교육 전문가 김수민 원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 생각대로 학원 원장인 김수미라고 합니다. 요즘엔 구구단도 막 빼는 아이들이 있는데 수학을 시켜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좀 걱정이 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학원을 보내는 게 맞고 어떤 아이는 그냥 집에서 엄마랑 같이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명쾌한 해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엄마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어린 시기에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 그리고 그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내 아이와 무언가를 했을 때, 학습적인 걸 했을 때, 내 아이가 엄마랑 하는 걸 너무너무 재밌어 한다. 근데 내가 고통스럽지 않고 나는 너무너무 재미가 있다. 그러면 굳이 저는 학원을 보내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머님들이 얘가 왜 이걸 모르지? 네, 속에서 우라통이 막 네. 터지네. 친자 확인을 하시죠. 응. 아이가 막 갑자기 막 믿고 얘가 모르는 게 당황스럽고 어머님의 동공이 막 흔들리신다면 저는 보내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원을 보낼 때, 뭐, 그냥 친절하기만 한 선생님도 계시고, 아니면 교육적으로 막 이렇게 딱 아이들이, 저 선생님 무서우니까 이거 해야지 약간 이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저는 조금 아이들마다 그 부분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을 만나든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가서 배우는 게 즐겁다고 한다면 그 친구는 어느 기관이나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 아이가 조금 소극적이고 자기 표현을 못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모를 때 자꾸 숨긴다든지 혹은 어릴 때부터 워낙 잘해왔고 아이가 똘똘한 아이라서 숨기기를 잘한다면 조금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딸이 생각나네요. 저희 유치원 이제 아직은 다니고 있으니까 아빠 참여 수업을 이제 했는데 그때 막 영어 막 하잖아요. 영어 한 거 막 노래 부르고 하는데 저희 딸아이가 입만 뻥긋뻥긋한 거예요. 근데 막 이러면서 입만 뻥긋뻥긋한 거죠. 그래갖고 아빠가 그걸 캐치를 하고 얘가 그냥 허세가 있구나. 라고 애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선생님한테 얘가 입만 뻥긋뻥긋만 하죠. 이랬더니 선생님이 맞아요. 입만 뻥긋뻥긋해요. 이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발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고쳐주고 뭐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입만 뻐긋뻐긋할 때 넘어가야 되나 모른 척 해야 되나 그거 어떡하죠? 허세가 좀 있는 아이들. 허세가 많이 있다면 음. 살짝 아는 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사실은 엄마가 바빠? 이러면서 다음엔 노래 불러줄래? 이렇게 한다면 아이가 뜨끔할 거예요. 근데 저는 대다수의 약간의 허세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내가 부모한테 너무너무 멋진 사람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라고 한다면 굳이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굳이 아이의 정서를 해치지 마시고 기간으로 살짝 보내주실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아이의 자존감을 먼저 키워주는 게 중요하다. 네, 맞아요. 아이가 자존감이 많이 형성될 시기이고 사실은 부모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다기보다 알고 있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살짝 눈 감아 주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날 바로 가서, 야, 너 입 뻥긋뻥긋했지? 바로 얘기했는데, 우선 자존감을 먼저 세워주는 게 중요하다.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린 연령의 친구들 중에 내가 지금 우리 기간에서 몇 등을 하고 있는지, 나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민감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너 잘하고 있어. 그리고 괜찮아. 너보다 잘하는 친구 많아도 괜찮아. 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그게 납득이 안 되는 친구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도와주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나 이거 못해. 엄마가 해줘. 나 이거 못한단 말이야. 나는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못 그려. 막 이렇게. 네. 어쩔 때는 그러다가 운 적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아이가 못한다라고 할 때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더 못 그리면 되죠. 아, 내가 누군가가 자기 앞에서 더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한테. 그랬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걸 그리고 싶지 않아요거든요. 그렇게 아이가 온몸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야, 엄마 동그라미도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야.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아주 못생긴 동그라미들을 모아서든 뭘 하든 색칠 공부를 하든 그거에 몰입되지 않게 활동을 바꾸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활동을 조금 뭐 네모를 그리거나 네, 세모를 그리거나. 네, 그쵸. 그리고 못생겼지만 모아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좀 예쁘게 색칠해볼까? 이런 활동들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동그라미를 잘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막 이렇게 동그라미 자를 사야 되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가 더 찌그러지게 그리거나 네. 아니면 너무 동그라미에 집착하지 않게 네모도 그리고 세모도 네네네. 그리고 약간 인식을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게 네, 필요하다. 맞아요. 아이들은 전환이 안 돼요. 내가 쟤보다 동그라미를 못 그리잖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계속 그 친구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게 별것은 아니고 크면은 자연적으로 좋아질 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가 설명한다고 해도 그리고 선생님이나 누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과 달리 부모가 얘기해주는 거에는 아이들이 위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나한테 무조건 좋은 얘기를 해줄 사람이거든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이들한테는 그냥 이걸 놀이로 바꿔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없어졌어. 갑자기 꽃이 됐네?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아이가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도록 다른 것을 주시는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못 그려. 이러면 동그라미를 이쁘게 그려 주려고 하지 말고 네. 약간 다르게 전환을 시켜라. 그쵸.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학습을 잘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약간 자존감이나 아니면 네. 그 상황을 살짝살짝 유연하게 바꿔가면서 대처할 수 있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이 2인데 그게 잘 안 돼. 그쵸. 그래서 내 아이가 연산을 못해요. 1 더하기 2는 했더니 3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1. 엄마가 당황하죠. 당황한 엄마의 얼굴을 본 아이는 그다음부터는 생각나지 않아요. 블랙아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1 더하기 2를 가르칠 게 아니고요. 아,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리고 나서 구체물로 바꿔주시든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할까? 네, 제 얼굴을 들킬 수가 있어요. 엄마기 때문에 내 아이가 너무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아이가 7살인데 이걸 모른다고 어머님들도 당황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몰라서라기보다 유초등 때 특히 어린 시기 때는 아이 머릿속에 엄청난 서랍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쓰지 않았던 거, 내가 많이 학습이 되지 않았던 거는 알고 있음에도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도와주시는 게 전환할 수 있게. 다른 거를 해보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곳에 아이가 나 왜 안 되지? 이렇게 당황하지 않도록 또 내 당황한 얼굴을 이제 아이한테 들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죠. 전혀 생각 못했네요. 당황한 얼굴을 아이들이 안다. 네.
엄마, 아빠의 반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아이들한테는. 네, 맞아요. 표정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네. 음, 근데 사실 저희도 부모라지만 저희 그런 거 아무 데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아,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도 힘들고 어머님들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힘들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도움을 받으시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책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책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기에는 너무 힘든데, 우선은 실망감, 표정, 뭐 이런 거는 금지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저희, 제 딸아이 올라갈 때는 이제 국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네, 뭐 40시간을 뭐 추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있고, 요즘에 뭐 문해력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사실은 영어에 관심이 가긴 해요. 음, 유초등 때. 음, 원어민이랑 액티비티 하고 약간 그런 쪽에 관심이 가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국어 같긴 하거든요. 네, 수학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네.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가장 뭐 시작을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음, 저는 이거는 부모님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영어에 너무 관심이 있는데, 나 우리 아이가 조금 말을 유창하게 했으면 좋겠고, 즐거워했으면 좋겠고 하는데, 내가 지금 국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어머님 국어를 시키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앉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시는 거는 무조건 내 아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영어가 지금 너무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되 책 읽기도 놓지 마시고 수학도 몇 장은 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수학이 너무 중요했어. 내가 어릴 때 수학이 어려워서 정말 힘들었거든. 이런 경험이 있으셔서 나는 수학이 우선이야. 라고 하신다면 수학을 다각도로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죠. 또, 다 필요 없고 모국어가 가장 중요해. 국어가 잘 되지 않으면 결국 영어에도 영향을 미친대 라고 생각하시면 부모님께서 책을 읽혀주시거나 아니면 기간을 보내서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들도 저는 무조건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음, 우선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와 약간 학습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 네. 제일 중요하고 학습보다는 자존감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학원을 보내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 네. 중요하다. 네. 아이에 맞게끔. 네. 결국 이제 뭐 엄마표 영어, 엄마표 수학 이게 아니라 아이표 영어, 아이표 수학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이에 네. 맞춰서 네. 해줘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관심 가는 게 이 뒤에 이게 다 이 책 뒤에 뭐가 있냐면 보드게임, 보드게임이 지금 안 보이시지만 여기 저 이렇게? 천장까지 다 보드게임이에요, 여기. 책에서 보니까 뭐 보드게임 뭐 머리 좋아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요새 이제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고력 수학. 그리고 막 아이들 보니까 도형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그냥 뭐 종이에다가 1 더하기 1은 이렇게 쓰는 것보다 네. 훨씬 재밌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고력 수학이 근데 도대체 뭐고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음.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고력 수학이 뭔가요? 선생님? 사고력 수학은 어머님들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사고력 수학도 지면으로 우리가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을 푸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교구들을 만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종류들도 많아요. 근데 사고력 수학하면, 교과 수학이랑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신다면은, 교과에서 분수를 배우는데, 분수는 4분의 1이라고 하면 4조각으로 자른 것 중에 하나야 하고 몇 가지 활동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들로 아이들이 분수를 이해하기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형을 통해서 저희가 자르고 붙이고 그 활동들을 훨씬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재들이 사고력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어린 시기에는 아이들이 구체물 없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어린 시기에는 구체물을 조작해 가면서 배우고 그것들을 그림이나 다른 것들로 전환한 반구체물로 또 배우고 그리고 나서 내 머릿속으로 쏙 들어갔을 때 그것을 상상하면서 풀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5, 6학년 이상이나 아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직접 만지고 경험치를 쌓아주시는 게 좋은데 그것들이 사고력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여하튼 뭔가를 만지면서 하는 거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을까요? 가장 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가 가장 간단한 걸 가지고 왔어요. 요렇게. 요 큐브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거든요. 스티커를 음, 붙여서 만들었는데 6개의 면의 모양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이 모두 다른 것들을 조작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위에는 초록색 지붕이야, 3개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앞에는 1층에는 주황색, 그 다음에 2층에는 보라색으로 만들어줘 한다면 이렇게 돌리거나 뒤집어 가면서 아이들이 완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과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3개다. 네, 근데 만약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렇죠. 찾아야죠. 찾으면서 네,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다 했어요. 이렇게. 그쵸. 근데 어떤 아, 친구들은 지시사항을 잘 들었다면, 근데 우리가 위에는 무슨 색? 초록색이 맞는데 앞에는 우리 뭐라고 했었지? 보라색이라고 했었지. 지금 이 색깔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 한번 고쳐볼까? 저희는 아이들한테 고쳐볼까? 어느 부분이 다를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지시사항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열린 음, 질문을 해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완성하게끔 그 부분을 음, 도와주죠. 그리고 선생님, 전 너무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다면 그 부분도 독려해서 있잖아. 어떤 형아들은 10번, 20번 도전한다? 너는 몇 음, 번 도전할 용기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음, 그러면 도전 안 할래요? 하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해볼래요? 해서 집에서는 사실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진행이 안 되시잖아요. 기관에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옆에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2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음,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해도 오늘은 무언가가 좀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오늘 너가 컨디션이 좋지 않나 봐. 아니면 오늘은 좀 잘 기억이 안 나나 봐. 근데 너 앞에 있는 문제는 너무 잘 풀었거든? 그러면 우리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도전해볼까? 그러면 다음번에 또 도전할 용기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각자 오늘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일 해결하고 모레 해결하고 계속 이 해결 과정을 반복해 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음,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고력 수학하면 저는 이제 약간 이런 도형이나 이런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게 미적분을 잘하기 위해서인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내가 어렸을 때 했다면 미적분 성적이 더 잘 나왔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약간 도전하고 태도 자체가 달라지겠네요. 이거를 네, 했던 애랑 안 했던 애랑. 맞아요. 어려운 문제를 탁 주었을 때 이렇게 사고력을 경험했던 친구들은 안 풀리네. 다시 풀어볼까? 왜 안 되지? 이것들을 참아내는 과정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고 이 참아내는 과정을 계속 했었던 친구들은 결과적으로 태도가 좋고 음, 그리고 이거를 말로도 표현해보고 그리고 음, 만든 것을 글로도 써보는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능력이 상승된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음, 공부력도 키워지겠고, 네. 사실 수학 잘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해설지를 보지 말고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해설집 보지 말고 생각을 해라 이러면 멍 때리거든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이게 좀 돼야 되네요. 이게 이거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시간을 계속 네. 자기 성찰하면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어린 시기이기 때문에 또 기다려줄 수도 있으세요. 중학교 아이가 안 되는 한문제를 계속 보고 있다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부모님들께서도. 근데 초등 시기에는 그 모든 것을 연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연습하면서 그 아이의 습관과 태도가 좋아진다면 안 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러네요. 와, 요 블럭 하는 거에 그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유형도? 그래서 이거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와,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테트리스?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요 하나의 교구만으로도 저희는 4주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소마 큐브를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어떤 조각인지, 기본 조각에서 하나씩 추가되는 형태로 소마 큐브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조각들을 다 붙여서 이렇게 개별 조각으로 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무려 480여 가지나 돼요. 그래서 이것들만 가지고 아이가 여러 번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이런 활동을 해보면서 서로 다른 거를 발견하고, 또 나는 몇 번과 몇 번 조각이 1층에 사용됐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면서 아이들끼리 어떨 때는 왜 이 조각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토론하면서 토론력도 많이 길러져요. 여러분, 저 아직도 못 맞췄어요. 7조각. 지금 보시면 요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7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육면체로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 정말 머리가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네요. 소마큐브. 소마큐브 치면 나오나요? 네. 살 수 있나요? 네, 살 수도 있죠. 시중에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요런 블럭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소마큐브 하루 종일 아이랑 계속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글을 조금 이제 글 쓰는 거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막 울기도 해요. 막 이렇게 글 쓰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계속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계속 아이가 연필을 쥐게 하는 게 맞는지. 네. 그게 궁금하네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혹시 아이가 싫어하는 음식인데 몸에 좋은 것들 안 먹이시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이 과정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징징거리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가르쳐 주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방법을 잘 모르시거나 또 가끔은 굉장히 심하게 울거나 소리치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그럴 때는 보조 도구를 처음에는 조금 주셔도 괜찮아요. 교정기 같은 거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처음엔 그거라도 잡고 쓰는 연습을 하게 두시고,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은요, 내가 여기에 손 힘이 안 들어가 그러면 정말 밀어서라도 손 힘을 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는 우리 아이가 소근육 발달이 덜 되었구나. 그러면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르고 오리고 모래놀이를 한다든지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거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글쓰기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선행이 된 다음에 이제 손 모양을 제대로 알려준다면 좀 그 부분이 쉬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획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필 잡는 법이라든지 바르게 앉는 거라고 그런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은 무조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머님께서 너무 그 부분이 어렵다 하면 글씨를 잡아주는 곳들도 있을 거고 조금 태도를 도와주시는 곳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간에 조금 부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선생님 좀 지도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좀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연습하는 거를 시켜야 한다. 네. 라는 거네요. 조금 팁을 드린다면, 음. 투비나 미술용 연필 조금 진하게 나와서 아이가 힘을 주는 게 그래도 표가 날 수 있는 연필로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아이들이 더 힘들지 않게 글씨 쓰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는 작은 글씨 말고 크게 쓰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들도 한번 써보세요. 작은 글씨는요. 웬만큼 못 쓰지 않고서는 글씨체가 예뻐 보여요. 하지만 크게는 정말 잘 적지 않고서는 표가 나요.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글씨로 연습을 해서 점차 그 학년에 맞는 노트 크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간다면 글씨 쓰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재미없어. 네. 많이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남자친구들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난 수학 재미없어.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그거 재미없잖아. 라고 한다면 사실 속뜻은 나 그거 잘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걸 정말 더 싫어하게 될까봐 그 행동을 멈추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재미없다고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있다면 그 속뜻이 뭔지 꼭 물어봐 주세요. 근데 왜 재미가 없어졌을까? 왜 그게 하기 싫을까? 나는 너랑 할 때는 참 재밌던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것을 하는 과정을 즐기게 된다면 싫어했던 거라고 하더라도 시도해보는 아이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너무 많은 거를 배워가는데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입만 뻐끗뻐끗하면 너 입만 뻐끗했어. 바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우선 자존감 학습보다는 자존감을 키워주라. 네.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자 그리고 사고력 수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말 그대로 사고를 하는 힘이니까 네. 사고력. 네. 라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제 유튜브 자체가 내 아이도 잘 교육시키면서 돈도 벌자라는 거거든요. 사실. 네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몬스터매스나 또 다른 거 지사 네. 또 하고 계시죠? 네네. 그리고 지금 리드인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보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현동에 위치해 있는 몬스터매스 학원 이름이 네, 몬스터매스 생각대로 학원입니다. 네, 생각대로 학원에서 국어도 하고 사고력 수학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IQ 발달 네. 시키는 네, IQ랑 또? EQ 발달시키고 있는 퍼즐하고 브레인 멘사, 그리고 저희가요, 생각의 고수에서는 아이들의 퍼즐을 많이 시켜요. 지필 퍼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풀면 될지 고민해보고 해결해보는 거. 그리고 교구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지필로 풀 수 있는 교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몬스터매스 학원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반적으로 뭔가 리드인이라는 것을 배우고 싶다. 상현동에 가서 배우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이 교육에 대해서도 상담이 오면 네네. 네, 뭐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상담이 오면은 이제 상의를 해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희가 더보기란에 보면 원장님 이제 링크 걸어놓도록 하고 고정 댓글에 원장님 링크 고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한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취약 통지서 받고 온갖 생각이 다 머리가 막 이랬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도 교육적으로 중요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고력 수학 그리고 유초등 학생들 교육 전문가 김수미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뭐 이 세상 어머님들한테 얘기해 주실 뭐 부분 있으신가요? 음, 지금 어머님이 키워내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요. 모두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내 아이의 기본 습관을 잘 잡아서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덜 힘들 수 있도록 어머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내용은 다 잊으시더라도 오늘 아이를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내 아이는 보석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1 더하기 1은 귀요미 해도 그냥 그냥 너는 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같이 내 아이도 잘 키우고 돈도 벌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삽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